저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친구와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생긴 날부터 가끔 이유 없이 슬퍼집니다. 그럴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몰래 웁니다. 매일매일 재미가 없습니다. 깔깔깔 소리내어 웃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고 싶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아 웃지 못하는 소아 청소년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웃지 못하니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는다. 웃지 못하는 질병 우울증.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20%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주로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반항 장애, 특정 공포증, 틱 장애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세균이 무서워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편이에요. 계속 졸리고 자고 나면 더 우울해져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은 소아 청소년의 정신질환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예스라고 대답했으며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역시 대부분 예스라고 대답했다. 저는 예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의 틱 증상과 우울증, 산만한 행동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함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여러 이상 징후를 발견한 다음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방치하느냐, 치료하느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자아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이 있으면 두 팔로 O를 만들고 치료할 생각이 없다면 두 팔로 X를 만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예상외로 놀라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우울증 걸리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서 좀 치료받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해했어요. 자살공화국 핀란드.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대대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자살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핀란드가 실시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정신 상담을 생활화했다는 것. 사소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정신과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했던 핀란드 국민들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정신건강 관련된 부정적인 편견입니다. 흔히 학교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에서 보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전면 실시했다. 그 소아 청소년의 정신과적인 문제는 조기 개입으로 매우 효과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우울증 같은 상태인데요. 어른들과 달리 이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정부와 학교는 적극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관심군, 일반 학생으로 분류한 후 2차 평가를 통해 교육청의 지역건강협의체, 위기관리위원회, 위기학생사례회의와 연계한다. 정신건강치료는 위센터, 병의원, 지역복지센터, 청소년 상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다. 위센터는 시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설치한 학생 안전망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선도 또는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 학생, 일반 학생들도 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센터는 소통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고위험군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나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은 즉각 조치 차원에서 긴급 지원이나 병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 후 그 치료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고위험군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한라인 시스템은 학교와 응급의료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피 학생들, 자살 사고가 많은 학생들과 같이 고위험 학생들이 병원으로 오게 되면은 정신과 의사가 학생을 만나고요. 또 같이 오신 부모님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에는 학생이 병원에 오게 된 이유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또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상담을 한 후에는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루어지는 검사로는 심리검사, 뇌파검사, 주의집중력 검사 등이 있고요. 그 임상 진단을 내리고 난 후에는 치료를 위해서 학생과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처방도 이루어지고, 또 학생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린 마음의 감기. 치료만 하면 완치할 수 있다. 마음의 감기는 전염되기 쉽다. 너와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 서로에게 용기 내어 다가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어른들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는 사랑을 모아 띠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는 그 사랑의 띠로 울타리를 만들어 소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저는 이제 나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눈에 깜빡이는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몰래 울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웃는 아이입니다. 마음의 감기가